네, 안녕하세요. 사투 사이콜로지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팬데믹과 유머에 관한 저널입니다. 팬데믹 와중이지만 웃어도 괜찮을까? 영어 제목은 Is it okay to laugh during a pandemic? 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에 자폐증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해서 백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여러분, 영어 문장도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게 바이러스 관련 쪼크랍니다. 무슨 분 있나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과거에 개발된 백신에서 어린이 자폐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많았던 걸 비꼰 유머라네요. 실제 백신과 자폐증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는 논란이 있는 듯 합니다. 저만 몰랐던 걸까요? 요즘엔 다들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돼서 SNS 많이 하시죠? 요즘 SNS에 바이러스 유머 많죠. 패러디 쪼크도 있고 밈을 활용한 유머도 있고요. 앞에 백신 얘기는 쪼크고 옆에 모나리자 그림이 밈입니다. 밈은 이 내용에 맞게 간단히 말하면 복고풍 복제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보통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우스갯소리나 유머 같은 거를 대놓고는 안 하려고 조심하잖아요. 예를 들어 2001년에 미국에서 9.11 터졌을 때 농담 같은 거 할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죠. 하면 안 됐죠. 하고 싶지도 않았죠. 옛날 속담에도 희극은 비극 더하기 시간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비극도 시간이 지나면 코미디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만 약간 뉘앙스를 바꾸어서 말하면 비극은 시간이 지나야 코미디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되겠죠. 보통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충격과 슬픔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그래야 다시 농담도 하고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패러디 조크를 날려대거든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슬픈 상황인데도 소셜미디어에는 밈이나 웃긴 동영상, 패러디 조크가 넘쳐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번에는 왜 아무런 시간차 없이 비극과 유머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팬데믹 상황이 독특한 이유는 이게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국한된 단일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죠. 질병은 전 대륙을 차례로 건너다니면서 한도 끝도 없이 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테러 공격 같은 거랑 비교하면 충격 개수가 낮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거고 유머가 그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 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시기에 웃는다는 게 불편하겠죠. 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팬데믹이라도 농담 따먹기를 좀 해도 괜찮고 심지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답니다. 당연히 이 재앙 자체나 바이러스 희생자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웃자는 건 절대 아니죠. 단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딱 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보니까 비웃음 섞인 유머와 각종 패러디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 관점에서는 유머가 훌륭한 방어 기제이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특히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압도적이고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가는데도 유머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산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남아도는 시간이죠.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외국에선 사람들이 집에 갇혀있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시간이 많아졌겠죠. 다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창의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뭘 할까? 애들이랑 어떻게 놀아줄까? 어떻게 하면 너무 많이 안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신줄을 잘 잡고 있을까? 온통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시간을 보낼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겁나고 긴장되는 상황, 경계 상황에서 오히려 유머가 더 왕성해진대요. 생리적 각성이나 정서적 각성, 말하자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긴장된 상태겠죠. 이런 상태가 유머를 만들어내고 즐기는 동력으로 작용한답니다. 유머 요소 중에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유머 연구가들이 부조화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조화 이론은 모순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듣고 거기 숨은 유머를 깨닫는 순간 웃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옷이 줄어드는 게 건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냉장고 때문이었어. 저는 우리말로 번역해놓고도 한참 생각했어요. 무슨 유머인지 깨달은 다음에 내가 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싶어서 웃기기보다는 좌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 유머는 부조화 이론의 전형이고 요즘 시대를 아주 잘 묘사하는 유머죠. 우리나라의 확진자와 의미상 일맥상통하지만 확진자는 말장난이죠. 부조화 이론이 아니고. 비극과 희극이 왜 동시에 일어나느냐에 대해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런 이유 말고 요즘 세상이 워낙 SNS가 발달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주변에 이 병에 걸리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 친구들이랑 카톡으로 패러디 영상 같은 거를 자주 주고받는데요. 사실 웃깁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끼와 재치가 넘치는지 참 대단하다 싶다가도 한 10초 정도 지나면 금방 다시 씁쓸하더라고요. 가슴속 깊은 곳에는 슬픈 감정이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손 써보지도 못하고 어이없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웃긴 걸 봐도 금방 다시 슬픈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의 결론은 뭘 해도 당장 해결책도 없고 유머가 이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유머라도 하면서 긍정적으로 버텨보자. 우리가 현실에서 막을 수 있는 건 없다. 하지만 이런 짜증나는 현실을 대하는 우리 태도나 감정은 조금이라도 바꿔보자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패러디 유머라도 있어서 잠깐 위안이 되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차오!